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민재는 마을 외곽의 낡은 집 문 앞에서 멈췄다. 그의 손은 얼어붙은 문고리를 쥐었지만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산타라는 별명. 마을 사람들이 비웃으며 붙인 그 이름이 오늘도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민재는 32세. 한국의 작은 마을인 설아리에서 나고 자란 남자였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꽃집을 운영하며 겨울이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그를 산타라 부르며 조롱했다. 민재가 게이라는 사실이 마을에 퍼진 이유. 그의 삶은 눈보라처럼 차갑고 거칠어졌다.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민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다. 집안은 싸늘했고 벽난로의 불빛만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재와 그의 첫사랑 준호가 웃고 있었다. 준호는 5년 전 서울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그 이후로 민재는 사랑을 포기한 채 마을에 남아 고독을 감내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꽃집으로 향했다. 눈이 쌓인 거리를 지나며 그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산타. 오늘도 선물 줄 건가? 한 남자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전거를 탄 소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꽃 사러 왔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민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소년은 혁. 16세. 설아리에서 새로 이사온 고등학생이었다. 혁은 마을에서 민재를 유일하게 아저씨라 부르며 다가온 사람이었다. 꽃. 무슨 꽃을?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생일이에요. 예쁜 꽃으로 부탁해요. 혁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민재는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만들었다. 장미와 안개꽃을 섞어 부드러운 색감으로 완성한 꽃다발을 혁에게 건넸다. 이거. 엄마가 좋아할 거야. 민재가 말했다. 혁은 고맙다며 밝게 웃었지만 민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혁의 눈에는 어딘가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꽃집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며 혁을 생각했다. 저 녀석.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설아리는 작고 보수적인 마을이었다. 민재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혁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혁은 마을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우연히 혁이 마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야, 너도 산타처럼 이상한 거 아냐? 한 아이가 소리쳤다. 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해. 민재의 목소리가 눈 덮인 거리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놀라 흩어졌고
혁은 민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혁을 꽃집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차를 내주며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혁아,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뗐다. 저도 아저씨랑 같아요.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혁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혁의 용기에 가슴이 뛰었다. 너 정말 용감하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혁을 지켜주고 이 마을의 차가운 시선을 바꿔놓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민재는 혁을 집으로 데려가며 마을의 차가운 바람을 뚫고 걸었다. 혁은 말없이 민재를 따라왔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떨림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무게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재는 혁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넸다. 여기 앉아. 혁아. 차 한 잔 더 마셔.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다. 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민재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혁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혁이 입을 뗐다.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왜 아저씨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호기심과 아픔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불꽃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20살 때 준호를 만났어. 그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지. 우리 둘은 서로 사랑했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했어. 사람들이 알게 된 후 준호는 떠났고 나는 여기 남았지? 그 뒤로 사람들은 나를 산타라고 부르며 비웃었어. 혁은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아저씨는 왜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로 가면 더 자유로울 텐데.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 마을이 내 고향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여기 남아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혁은 민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마을에서 겪은 괴롭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거기서도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지만 여기선 더 심해요. 제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아이들이 눈치챘어요. 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혁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혁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야. 민재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혁이 자신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후 민재는 혁과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마을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
민재는 매년 꽃과 장식으로 마을 광장을 꾸몄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의 장식을 비웃으며 산타가 꾸미는 크리스마스라니. 웃기지. 라며 조롱했다. 혁은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화를 내도 바뀌는 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멋진 장식을 만드는 거야. 혁은 민재의 말에 동의하며 함께 장식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꽃과 리본, 조명으로 광장을 꾸몄다. 혁은 민재의 열정에 감동받았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저씨, 우리 이거 정말 잘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혁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혁이 광장에 나가보니 장식이 망가져 있었다. 누군가 밤새 장식을 짓밟고 조명을 부순 것이었다. 민재는 망연자실했지만 혁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거예요. 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혁을 말렸다. 혁아, 복수는 답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건 다시 만드는 거야. 하지만 혁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다. 그는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혁은 망가진 장식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아저씨,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건가요? 이건 너무 심해요. 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혁아, 화를 내는 건 쉬워. 하지만 우린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해. 혁은 민재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기 위해 학교로 향했다. 학교 복도에서 혁은 몇몇 아이들이 산타과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혁이 그 이상한 아저씨랑 같이 다닌대. 쟤도 똑같은 거 아냐. 그 말은 혁의 가슴을 찔렀다. 혁은 점심시간에 몰래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모았다. 그는 장식을 망가뜨린 것이 마을의 일부 청년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중에서도 민수라는 20대 초반의 남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였다. 민수는 설아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고 민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인물이었다. 혁은 민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저씨, 민수가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혁을 말렸다. 혁아, 민수는 위험한 녀석이야.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때마다 저도 아파요. 제가 뭔가 해야 해요. 그날 밤, 혁은 몰래 민수의 집 근처로 갔다. 그는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장식을 망가뜨린 일을 자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산타 녀석. 마을에서 쫓겨나야 해. 우리 마을에 그런 놈이 있을 자격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혁은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혁은 민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혁아. 민수는 그냥 화가 많은 거야. 그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마을 광장에서 민수를 공개적으로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다가오던 날.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혁은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광장에 나타난 것을 보고 앞으로 나섰다. 민수 형. 왜 아저씨 장식을 망가뜨린 거예요? 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군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 그 산타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제 말 믿지 마. 저런 놈이랑 같이 다니면 너도 똑같이 취급당할 거야. 혁은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왜 자꾸 괴롭히는 거죠? 그 순간 민재가 군중 사이에서 나타났다. 그는 혁을 말리려 했지만 혁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혁아. 됐어. 내가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다. 산타. 내가 여기서 뭘 하려는 거지? 이 마을은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군중 속에서 몇몇이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 마을을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한 게 뭐죠? 혁의 말은 군중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혁이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혁과 민재를 향해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말이 군중 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저런 놈들이 우리 마을을 더럽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혁은 이를 악물고 민수를 노려보았다. 더럽히는 건 당신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왜 자꾸 상처를 주는 거죠? 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군중 속에서 몇몇이 웅성거리며 혁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에 놀랐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혁에게 다가갔다. 너. 어린애가 뭘 안다고 나서. 민재가 급히 혁을 막아섰다. 민수야. 그만해. 너도 이 마을 사람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있어. 이 마을은 깨끗해야 해. 그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혁의 엄마 은주였다. 민수 씨. 그만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 씨는 우리 마을을 위해 매년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 혁이도. 누구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은주의 말은 군중을 침묵시켰다. 혁은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주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간호사였고,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은주 씨, 당신 아들이 저 산타랑 어울리면 망가질 거예요. 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군중 앞에서 소리쳤다. 저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일 뿐이에요. 그의 고백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혁의 용기에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그날 밤 민재는 혁과 은주를 집으로 초대했다. 세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주는 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혁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해. 그리고 민재 씨, 당신도 이 마을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은주 씨. 그리고 혁아, 내 용기에 정말 감동받았어. 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이 마을 바꿀 수 있죠? 민재는 혁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수와 그의 패거리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민재와 혁은 축제를 준비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다. 며칠 후 민재와 혁은 마을 광장에 다시 장식을 설치했다. 이번에는 은주와 몇몇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람들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걸기로 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원을 적어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민재와 혁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민수는 이 이벤트를 방해하려 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나타나 쪽지를 찍고 트리를 망가뜨리려 했다. 혁은 이를 막기 위해 민수와 대치했다.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당신도 이 마을 사람이잖아요. 혁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마을이 망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수의 여동생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오빠. 그만해. 민재 씨가 우리 오빠 아꼈던 거 몰라. 수진의 말은 민수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재 씨는 오빠가 힘들 때 항상 도와줬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수진의 말은 광장을 침묵으로 물들였다. 민수는 동생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오빠. 민재 씨가 오빠 친구였던 준호를 얼마나 아꼈는지 잊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렸다. 준호는 민수의 대학 친구였고, 민재와의 관계를 민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가 떠난 후, 민수는 민재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민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수진의 말은 그 비밀을 풀 열쇠였다. 민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너 때문에 준호가 떠났잖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준호가 떠난 이유를 자신의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수의 말은 새로운 상처를 열었다. 민수야. 준호는 자기 꿈을 쫓으러 서울로 간 거야. 내가 아니라.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오빠. 준호 오빠가 떠난 건 민재 씨 때문이 아니야. 오빠가 민재 씨를 비난하며 준호 오빠를 붙잡으려 했던 거잖아. 군중은 수진의 말에 웅성거렸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혁은 그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섰다. 민수 형. 아저씨를 미워하는 건 당신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모두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혁의 말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와 혁은 광장에서 쪽지 이벤트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마을 아이들, 노인들, 심지어 민수의 친구들까지 소원을 적은 쪽지를 트리에 걸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쪽지에는 따뜻한 메시지가 가득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혁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광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서 있었다. 수진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오빠. 민재 씨를 용서해.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변화가 보였다. 크리스마스 축제 전날. 민재와 혁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거대한 조명을 설치하고 트리에 쪽지를 가득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노력에 감동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민수의 친구들 중 몇몇도 도와주러 나왔다.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빛으로 가득 찼다. 민재와 혁은 무대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민재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혁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저씨와 함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재와 혁이 만든 변화를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축제는 마을 역사상 가장 따뜻한 밤으로 기억되었다. 광장은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소원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민재와 혁은 무대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다. 아이들은 민재에게 달려와 산타 아저씨 라며 꽃다발을 건넸다. 그 별명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광장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혁의 고백과 민재의 진심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다. 수진이 그의 곁에 서서 말했다. 오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재 씨에게 사과해. 민수는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혁이 무대에서 했던 말이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민수는 그 말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준호를 향한 우정.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수는 결국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민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민재야.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놀라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야. 괜찮아.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수의 사과는 마을의 분위기를 바꿨다. 사람들은 민재와 혁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이 마을의 차가운 벽을 녹이기 시작했다. 축제 후 민재와 혁은 꽃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혁은 말했다. 아저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마을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혁아, 이건 내 덕분이야. 네가 나에게 용기를 줬어. 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며칠 후 민재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준호였다. 편지에는 그의 근황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재야, 내가 설아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돌아갈게.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민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혁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혁아, 준호가 돌아온대. 내가 이 마을을 바꾼 덕분이야. 혁은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이건 우리 둘의 승리예요. 마을은 점차 변하고 있었다. 민재의 꽃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고 혁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민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민재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으려 노력했다. 준호의 편지는 민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설아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혁과 함께 마을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복구하며 그는 자신의 꿈을 되찾고 있었다. 혁은 학교에서 점차 자신감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갔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하게 보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진심에 끌렸다. 혁은 민재에게 말했다. 아저씨,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괜찮아요. 민재는 혁의 말에 미소 지었다. 혁아, 넌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한편, 민수는 수진과 함께 민재의 꽃집을 찾았다. 그는 어색하게 꽃다발을 주문하며 말했다. 민재야, 이거. 축제 때 도와준 거 고맙다고 주려고. 민재는 놀라며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민수야, 이거 내가 만든 꽃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민수는 점차 민재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았다. 그는 준호와의 우정을 떠올리며 자신이 민재를 미워했던 이유가 잘못된 분노였음을 인정했다. 민재야, 내가 너무 멍청했어. 준호가 떠난 건 너 때문이 아니었어. 민재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재와 화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마을은 점차 민재와 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축제 이후 사람들은 민재의 꽃집을 자주 찾았고 혁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다. 은주는 민재와 혁을 지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어느 날 준호가 설아리에 돌아왔다. 그는 민재의 꽃집 앞에 서서 미소 지었다. 민재야, 오랜만이야. 민재는 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 세월의 아픔을 털어냈다. 준호는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 마을에서 버틴 거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같이 시작하자. 혁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뻤다. 그는 민재와 준호가 다시 만난 것을 축하하며 말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셋이 같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설아리는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민재와 혁, 그리고 준호는 함께 마을 광장을 장식했다. 이번에는 민수와 수진, 은주, 그리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 광장은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로 가득 찼다.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죠. 이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혁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민재 아저씨와 함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야, 내가 이 마을을 바꿨어. 그리고 나도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준호야, 우리 같이 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만들자. 민수는 무대로 올라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잘못된 편견으로 민재를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설아리를 만들어가요. 그의 사과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 광장은 빛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재와 혁. 준호는 트리 아래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마을의 차가운 벽을 녹였다. 혁은 민재에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이 마을, 이제 정말 따뜻해졌어요. 민재는 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혁아, 이건 내가 만든 기적이야. 마을 사람들은 트리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걸며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그들의 소원은 설아리의 하늘로 퍼져나갔다. 민재는 준호와 함께 꽃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같이 시작하자. 설아리의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차가운 눈보라가 아니었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따뜻한 밤이었다. 민재와 혁,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모두의 믿음을 바꿨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